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이 아주 시원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요. 예. 자, 어제 하루 종일요 이분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김사랑 씨인데요. 알고 보니까 배우 김사랑 씨가 아닌 성남 시민 김사랑 씨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로 인해서 병원에 감금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여성인데, 자, 김 씨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신병원이라는 곳은 멀쩡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감금을 당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희 가족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저한테는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라고가 돼 있더라고요.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면 찾아줘야죠. 찾아주면 되지. 왜 정신병원을 가주냐고 그래요.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자, 김사랑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피해를 당했다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 김사랑 씨의 주장은 자신은 뭐 한 300여 명의 상인들을 대표하는 밴드의 운영자로 여러 가지 성남시의 사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정한 이벤트 업체하고 성남시가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이 의심이 돼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계속 올렸답니다. 네. 10차례가 넘게 올렸대요. 그런데 계속 삭제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고소가 된 건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벤트 업체 측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고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제 사실관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소를 2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경찰에 출석을 갖다 하라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3차례나 거부를 하고 거부할 때마다 나는 자살하겠다는 식으로 막 계속 이제 일종의 협박 비슷한 그런 글들을 경찰한테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선서 그래서 병원에 보건기관에 이제 격리 조치가 됐던 게 한 하루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요 정황들이 전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강제 입원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나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은 SNS에 먼저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했고 경찰이 입원시킨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 강제 입원을 시킬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가 경찰이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제 입원을 정신병원에 시킬 수 있는 그런 허술한 나라는 아니고요. 이 정신병원 입원은 먼저 이렇게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보호자가 동의를 하거나 또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시킬 때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는 또 이 결재를 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때 긴급한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 2명의, 그러니까 경찰관 둘의 동의를 모두 얻어가지고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일 이내로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김사랑 씨는 그 입원돼 있던 기간이 14일 7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라 그러거든요. 그럼 24시간이 안 돼서 제가 보기로는 또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은 어떤 정신질환이거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경찰관이 24시간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의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어떤 절차로 입원을 했었는지 그거를 밝히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사랑 씨의 입장은 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없었죠. 전혀. 치킨 먹으러 가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다.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하는데 예. 자, 김 씨하고 예.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뭐 다른 관계가 뭐 얽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김사랑 씨의 주장이 예. 사실이 전혀 아닌데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도 이분이 카페나 페이스북에 올려 있는 글들을 보면은 다 실명을 적시하고 있는 글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글들은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 피해자가 그 자신들의 자료를 갖다가 정리해서 경찰에 그 고소를 하거나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다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다툼에서 전부 다 김사랑 씨가 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민원 제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허위 사실인 걸로 법이 전부 다 밝혀준 상태인데 예. 그런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갖다가 세 차례 거부해서 경찰 측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그리고 네. 경찰 측에서도 그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강제 구인을 하고 근데 보니까 너무나 거듭해서 자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예. 부분은 의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네요. 의사가 예.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보건기관에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도 한 명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가족은 이미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구멍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재명 지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억울함을 갖다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게 왜 지금 불거지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강제 입원 관련해서는 친형하고 김사랑 씨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바른미래당에서 고발을 했고 또 이제 경찰에서 성남 보건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형수와 조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의혹이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이 김사랑 씨 건은 지난 2월에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경찰관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서 감금을 시켰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건인데 두 개가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인 건 맞죠. 두 분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또 형도 뭔가 비판적인 성남시에 관해서 비판적인 얘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모라토리움 선언과 관련해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고 강제 입원을 한 경우가 있으니까 한 게 있고 또 이 강제 입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뭔가 개입이 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계속 내려놓고 의혹이네요. 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지난 5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김사랑 씨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어디까지나 의혹이고요. 그럴 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는 형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어머니랑 의논해 가지고는 정신보건법상의 어떤 정신질환 그 검사를 의뢰했던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확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김사랑 씨도 경찰에 의해서 행해진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실제 김사랑 씨가 감금됐던 기간도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강제 입원시킨 거 아니냐 의혹이다 의혹이면 사실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좀 의혹과 논란에 휘말렸었잖아요. 이재명 지사 어제 휴가에서 복귀해서 도청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유 게시판에 이제 도청 직원들한테 이재명 지사가 글을 올렸는데요. 사상 최악의 폭염을 이겨내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업적은 발전시키고 청산해야 할 과거는 과감하게 도려냅시다. 쉽지 않겠지만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파이팅!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과 관련해서 김부선 씨부터 무슨 조폭 의혹, 그다음에 강제 입원 의혹까지 계속 이렇게 쏟아지는데 김사랑 씨까지요? 예. 네, 김사랑 씨까지 이렇게 계속 쏟아지니까는 도청 직원들이 동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어떤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경남도청의 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도정 임무에 충실하자, 업무에 전념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국가에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24시간이 안 됐지만 어떤 시설에 이렇게 장실에도 감금됐던 분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시장에게 이런 권한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닌데 또 이재명 시장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좋아하시는 배우죠. 고현정 씨가요. 광고주와 소송 중이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올 초 방송가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고현정 씨 드라마 하차 조금 뭐 논란이 많이 일면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현정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것이었고 네.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라마들을 갖다 이끌어 나가면서 고현정 씨가 예상보다 분량이 굉장히 적어서 역할이, 거기에 대한 예. 논란들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뭐 PD를 뭐 폭행했다. 뭐 계속적으로 갑질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건들이 서로의 주장들이 막 오고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하차를 하고 박진희 씨가 대신해서 그 투입이 되면서 드라마는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됐을 경우에 예. 드라마와 관련되면은 CF들이 갑작스럽게 더 생깁니다. 뭐 그렇겠죠. 그것이 뭐 예를 들어 PPL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생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예 광고는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같이 뭐 돌아가는 경우도 뭐 약간 많거든요. 패키지 형태로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맺어져 있던 광고주들이 예. 이제 자신들이 위약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당시에도 뭐 제작진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PD 폭행설, 갑질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하차 배경을 두고 이 당시 방송 관계자의 이야기 좀 들어보기 전에 당시에 굉장히 네티즌 사이에서도 고현정 씨가 맞냐? 예, 맞아요. 제작진의 말이 맞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일단 정황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초반부터 반응이 뜨거웠고 그런 상태였는데 대본들이 계속 좀 늦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이 일명 부분에 쪽대본이죠. 쪽대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은 고현정 씨가 과다한 요구를 계속했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예. 고현정 씨는 자기와 계약을 했었던 것과는 달리 비중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이 캐릭터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했던 것과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곤욕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스태프들은 고현정 씨랑 조금은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현장 스태프들이 뭐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갖다 보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막 노출을 시키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현정 씨한테 아주 불리한 여론들이 조성되면서 하차까지 예.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뭐 폭행이다, 갑질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나중에 자제하게 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뭐 밝힐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정도가 썼죠. 처음에 예. 있었다가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현정 씨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연기를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하차가 결정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사실 박진희 씨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투입되면서 네.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 자체는 잘 끝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예. 고현정 씨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범법 행위가 아닌데 이렇게 위약금까지 물어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 범법 행위를 해야만 위약금을 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예. 대부분은 이렇게 광고 계약을 할 때는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회적 무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간통이 지금 처벌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가족들하고 손잡고 가족이 먹는 영양제 이런 광고를 하는 남자 배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3의 여자와 불륜을 했다. 그러면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은 그렇네요. 브랜드 이미지를 분명히 손상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폭행을 했다, 갑질을 했다, 프롬프터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로 밝혀진 네. 건 아니라서 계약 조항에 나와 있는 위약금을 다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고현정 씨 측에서 하차하게 된 배경이 어땠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해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호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뭐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들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하다 이러면서 조정을 하다가 그게 또 결렬되면 더 본격적인 소송을 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모델료를 사실 국세청하고 그 모델료 준 회사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액수가 아마 잘은 몰라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까 2011년에 최고 몸값을 받는 연예인이 뭐 2위가 10억 원의 고현정 씨가 오른 적이 있대요. 이건 근데 좀 오래됐네요. 2011년도니까요. 2011년인데 지금 한 7년 됐으니까는 예. 지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거든요. 최소 2배. 최소 2배. 최소 2배면은 10억 곱하기 2를 하면은 20억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현정 씨가 확실하게 범법 행위를 한 건 아니니까는 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어쨌거나 거액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액을 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재 고현정 씨는요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시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고현정 씨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려면 다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냥 못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9개 잘한 게 있으니까 본인은 억울한가 봐요. 근데 어찌됐든 회자 되거나 얘기되는 건 하나 잘못한 거가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예. 자숙 기간에 좋은 소식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은 뭐 그 여러 가지 영화 관계자들과의 행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숙 중에 뭐 지금 영화 그 4월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이라고 하는 영화 홍보차 시네토크에 참석도 하기도 했었고 네. 또 뭐 지금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그 연예인들의 입장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일정 정도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생겼을 때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렇죠. 행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행보 중에서 공적인 이익들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행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든가 맞습니다. 혹은 공적인 그런 봉사들을 예. 나서는 행보들을 뭐 하게 아프리카도 되면 많이 가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이런데 진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보여주기식이냐.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고현정 씨의 모습들은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예. 보면은 진심들은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야 고현정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 한국의 그 연예계에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찍을 땐 좋았는데 이렇게 또 위약금을 이렇게 물어내야 될 때는 세금까지 다 냈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동해안에요 예상하지 못한 정말 폭우가 도심에 아주 쏟아졌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비가 아주 한꺼번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루사가 기록한 것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예. 시간당 93mm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네. 예.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우들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초에. 네. 그런데 시간당 93mm가 쏟아지면서 지금 정동진의 모습입니다. 아주 뭐 냇가가 됐습니다. 지금 굵은 빗줄기 쪽에 막 완전히 하천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거의 흙탕물처럼 거의 예. 길바닥이 안 보이고 그렇죠. 거의 바다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어른들도 가다 보면은 뭐 미끄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급류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강릉이네요. 강릉 시내 모습인 것 같은데. 시내가 이게 완전히 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자동차가 가면서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 차들도 서 있고요. 와, 정말 폭염 속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린 건데 이 기상청도 이번 폭우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피해가 커진 부분인데 기상청은 뭐라 그랬냐면은 도 전역에 시간당 5 내지 50mm의 비가 내릴 거라고 하면서 예.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2, 30mm의 비가 내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는 최저 시간당 93mm의 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가 내린 이유가
서풍에서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서풍이랑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 오는 이게 습기를 머금은 동풍이랑 딱 만나면서 비구름을 형성을 했는데 얘들이 이제 백두대간을 못 넘고 거기서 탁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확 이렇게 비가 내린 건데 기상청은 뭐라 그러냐면 둘이 만날 거는 알았지만은 그렇게 관계가 진해가지고 이렇게 두터운 비구름이 예. 형성될 줄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기상청이 모르면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되는 건가요? 예, 뭐 맞는 자연재해를 말입니다. 기상청이 예. 뭐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폭염에 폭우까지 이 강원도 영동 지방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지금 뭐 듭니다. 속초에도 오늘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다 그러고 뭐 속초 123건 뭐 지금 양양도 10건, 동해도 11건 이렇게 뭐 오늘- 폭우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어서 더더욱 예보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